다음 손님 도와드릴게요. 73세, 주름진 손으로 바코드를 찍는 정복순 할머니.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을 받지만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아직도 이 나이에 계산대야? 손 안 떨려? 동창 김미경의 차가운 말에도 복수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죠. 40여 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3위 화흥그룹 회장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정장을 입고 그녀의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성함이 정복순 씨 아니세요? 젊은 남성의 간절한 눈빛. 복순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설마 저 사람이 마트 계산원에서 재벌가 어머니로 한 여인의 숨겨진 명함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과연 복순과 그 청년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복순은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였죠. 좁은 원룸 안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 거울 속에서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남색 조끼에 하얀 셔츠, 그리고 목에 걸린 직원증이 그녀의 하루를 상징하는 갑옷이었죠. 남편 기철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암과의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장례비며 병원비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마트로 향하는 길,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일상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시작한 마트 아르바이트가 어느새 3년째 접어들고 있었죠. 다음 역은 신림역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과 함께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이른 아침 거리를 걸으며 복수는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주말 쇼핑객들로 바쁠 테고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계산대마다 줄이 길게 늘어설 것이 뻔했습니다. 마트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복순 언니, 일찍 오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복순은 밝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복순은 언제나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복순을 싫어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락커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3번 계산대가 복순의 자리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계산기를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했죠.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복순은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손님이 다가오자 복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우유 한 팩과 식빵을 사는 젊은 직장인이었죠. 바코드를 찍고 금액을 알려드리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복순은 언제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손은 바코드 스캐너를 잡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죠. 다음 손님 도와드릴게요. 복순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들어도 지치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아직도 이 나이에 계산대야? 복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경이었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녀는 매주 한두 번씩 이마트를 이용했습니다. 손 안 떨려?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김미경의 말투에는 동창에 대한 따뜻함보다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김미경이 올린 물건들을 하나씩 계산하며 복수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창시절 김미경은 자신보다 성적도 낮았고 인기도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있었죠. 영수증 드릴게요. 고마워. 그런데 복순아,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우리 나이에 너무 힘들지 않니? 김미경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김미경이 떠나간 후 복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동창이 이렇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현실이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말이죠. 김미경이 떠나간 후에도 복순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을 받으며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옛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고등학교 시절 김미경과 함께 했던 추억들,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까지 말입니다.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이 놓인 소박한 공간이었죠. 동료들은 대부분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라 복순과는 대화 주제가 잘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배려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김미경이 친구들과 함께 마트 앞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명의 중년 여성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복수는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미경이 자신을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는 듯한 손짓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두 여성도 복순이 있는 휴게실 창문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복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의 표정과 몸짓으로 보아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죠. 휴식 시간이 끝나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려는데 휴게실 문 옆으로 지나가던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순 언니, 바깥에서 언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잘 안 들렸는데 동창이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잘 살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던 것 같아요. 복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김미경이 자신의 처지를 두고 이런저런 추측을 늘어놓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김미경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의 진짜 과거를 말입니다. 계산대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하던 중 복수는 문득 서랍 깊숙이 간직해둔 낡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그 남성은 다름 아닌 화흥그룹의 장기섭 회장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26살의 복수는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32살이던 장기섭은 아버지가 세운 작은 무역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키워가고 있던 때였죠.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섭의 가족들은 신분 차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고 언론에서도 재벌가의 스캔들로 다루기 시작했죠. 결국 두 사람은 극비리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복순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장기섭의 어머니는 복순을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만 낳고 떠나주세요. 그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기섭이의 앞길을 막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중요한 사업이 여러 개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복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결국 복수는 아이를 낳은 후 장기섭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은 장씨 집안에서 키우기로 했고 복수는 다시는 그 아이를 찾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복순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언니 괜찮으세요? 옆 계산대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아, 미안해. 괜찮아. 복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의 아픔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마트는 퇴근길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업무에 집중했지만 김미경의 말과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손님 도와드릴게요.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한 시간대였죠. 가끔 들르는 단골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앞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정장에 반듯한 자세, 그리고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순이 평소처럼 인사하자 그 남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과 수입 치즈, 그리고 몇 가지 델리카트슨 제품들이 들려 있었죠.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상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들 계산해 주세요. 네, 잠깐만요. 복순이 바코드를 찍으며 물건들을 살펴보니 모두 마트 내 VIP 코너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와인 한 병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 고급품이었죠. 복수는 속으로 감탄하며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복순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죠. 총 91만 3천 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카드 결제를 하는 동안에도 그 남성의 시선은 복순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영수증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받으며 그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순은 당황했습니다. 손님이 직원의 이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이런 고급 물건을 사는 손님이라면 더욱 그랬죠. 제가 정복순인데요. 왜 그러시는지요? 정복순 씨. 그 남성은 복순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세요? 복순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 전 백화점에서 일했던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죠. 더구나 그 시절은 장기섭과 만났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그 남성은 갑자기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스스로를 제지하는 것 같았죠. 그냥 어디선가 뵌 것 같아서요.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러세요? 복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남성은 물건을 들고 계산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복순을 바라봤죠. 그의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도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 남성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복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장현수였습니다. 화원그룹의 후계자이자 장기섭 회장의 아들이었죠. 최근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서류 봉투 속에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현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말해왔고 집안 어른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버지가 건넨 서류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 친어머니는 정복순이라는 분이야. 내가 젊은 시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지. 아버지의 편지에는 복순과의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사연, 그리고 복순이 장현수를 낳은 후 조용히 떠났다는 내용까지 말이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꼭 찾아뵙고 싶구나. 장현수는 그날부터 복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정복순이라는 이름의 여성들을 모두 조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복순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복순을 마주하니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모자가 갑자기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복순 역시 그 남성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지만 설마 그가 자신의 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낯익은 느낌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복순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남성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장현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복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 젊은 남성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간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복순이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미경이었죠. 복순아, 내일 토요일 오후에 동창회 모임 있어. 마트 앞 카페에서 만나자. 꼭 와. 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미경과의 만남이 그리 달갑지 않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수는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처지가 달라졌다고 해도 오래된 동창이니까요. 토요일 오후 3시 복수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마트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73세의 나이에도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카페에 들어서니 김미경이 이미 다른 동창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명품으로 보이는 옷차림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커피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아, 여기야. 김미경이 손을 흔들며 부르자 복순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2 동창도 복순을 보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죠. 앉아, 앉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말이야. 복순이 얼굴 보기가 쉽지 않더라. 복순은 자리에 앉으며 간단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아메리카노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 마트 일은 힘들지 않고? 김미경의 질문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일도 할 만해. 아이고,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해.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런데 복순아, 예전에 너 대기업 며느리로 시집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김미경의 말에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꺼내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그때 너 정말 좋아했잖아. 화흥그룹인가 어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복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이 화흥그룹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죠.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옛날 일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그때 그 결혼은 어떻게 된 거야? 김미경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2 동창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복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김미경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너무 사적인 걸 물어봤나? 그때 김미경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복순이 보도록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복순아, 요즘 힘들지? 이거라도 좀 받아. 우린 동창이잖아. 김미경의 말과 행동에 복순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필요 없어. 왜 그래? 우리가 도와주려는 건데. 도움은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수나 화내지 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하지만 복수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미경과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카페를 나온 복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과 말투에서 느껴진 우월감과 동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차가 한 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급 세단이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지난번 마트에서 만났던 그 젊은 남성이었죠. 장현수였습니다. 그는 카페 쪽을 바라보며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김미경 일행과 만나는 모습을 지켜본 것 같았죠. 복순과 장현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 저번에 마트에서. 네, 맞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장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고맙지만 괜찮아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신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장현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장현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장현수는 어떻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조용한 찻집에 앉아 마주한 복순과 장현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장현수는 따뜻한 차를 주문하며 복순을 살펴봤죠.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장현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미경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모욕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친구들과 만났는데 조금 불편했을 뿐이에요. 친구분들이 어머, 복순 씨를 힘들게 했나요? 장현수는 순간 어머니라고 부를 뻔했지만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복수는 그런 그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죠. 처지가 다르면 마음도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복순의 말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장현수는 그런 복순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자신이 좀 더 일찍 어머니를 찾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복순 씨, 혹시 가족이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복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장현수는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은 없고요. 복순의 대답에 장현수의 심장이 아프게 조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거든요. 그러시구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잖아요. 복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40여 년 전 헤어진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예전에 아이를 낳으신 적이 있으세요? 장현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복순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런 걸 묻나요? 당신이 누구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이상했거든요. 장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복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다고요? 복수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이 젊은 남성이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장현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현수입니다. 화흥그룹 장기섭 회장의 아들이고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흥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설마 장기섭의 아들이라니요. 화흥그룹, 장기섭,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친어머니가 정복순 씨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40년 전에 낳았던 아들이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럴 리가. 어머니 맞죠? 제가 찾던 바로 그분이시죠? 장현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제야 왜 이 젊은 남성이 자신을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수, 현수야. 네, 어머니. 저예요. 두 사람은 찻집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여 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죠. 정말 크게 잘 자랐구나.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현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이렇게 듬직한 성인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고생이 아니었어. 너만 잘 자라준다면 그걸로 충분했단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화흥그룹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현수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너에게 좋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냥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너는 대기업 후계자고. 이런 신분 차이가.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장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그때 찻집 창문 너머로 김미경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복순과 장현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복순도 김미경을 발견하고 긴장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월요일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장현수와의 재회 이후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거든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계속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동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복순 언니,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 화흥그룹 장기섭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데 복순의 손에서 계산기가 떨어졌습니다. 장기섭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40년여 전 헤어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네, 지금 모든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라고 하던데. 복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현수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싶었죠. 갓 찾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순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장현수였죠. 어머니, 아버지가 위독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니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기섭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복수는 조퇴를 신청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장현수의 차가 도착했죠.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복순을 보자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차 안에서 장현수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의식은 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했죠.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미안하다고, 꼭 한 번 더 뵙고 싶다고.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장기섭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는 화원그룹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춤했죠. 자신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장현수의 격려에 복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니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장기섭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40년 전의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섭 씨. 복순의 목소리를 듣자 장기섭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죠. 복순아, 정말 왔구나. 네,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장기섭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가족들 눈치 보느라 너를 지키지 못했어. 장기섭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미안함을 토해내고 있었죠. 현수가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다행이야. 그 아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네,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복순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제 거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장기섭이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현수가 받아서 복순에게 건넸죠. 이게 뭐예요? 내 유언장이야. 거기에 내 목도 써넣었어.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이건 내 마지막 의무야.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고. 장기섭의 간절한 말에 복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죠. 복수나 현수를 잘 부탁해. 그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장기섭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얼마 후 의료진이 들어와 장기섭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편안히 가셨습니다. 복순과 장현수는 서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순에게는 오래된 사랑의 마지막이었고 장현수에게는 아버지와의 이별이었죠. 며칠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화원그룹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죠. 복수는 장현수의 권유로 가족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그때 김미경이 조문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복순이 가족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며느리가 화원그룹과 관련이 있어서 참석한 것이었는데 복순이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복순이가 왜 저기에? 김미경은 다른 조문객들에게 복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복순이 장현수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 그럼 복순이가 화원그룹 회장에. 김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얕보았던 동창이 실은 대기업 후계자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장기섭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복수는 여전히 마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아직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장현수도 바쁜 업무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복수는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복순을 본 몇몇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김미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복순이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장현수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을 한 그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죠.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유 원장 관련해서 변호사와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복수는 망설였습니다. 유 원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장현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퇴근 후에 만나자. 장현수가 떠난 후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되게 잘생기고 점잖아 보이던데. 혹시 복순 언니 아들 아니에요? 복순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 복순은 장현수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복순이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정복순 씨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화흥그룹 고문 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복순은 긴장했습니다. 이런 격식을 차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고 장기섭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재산 중 회사 지분은 장현수에게, 부동산과 현금의 상당 부분은 복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전체 재산의 30%가 정복순 씨에게 상속됩니다. 약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복순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2천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거절하지 마세요. 장현수가 복순의 손을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변호사도 법적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속이라고 설명했죠. 복순 씨,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절하셔도 소용없어요. 결국 복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법무법인에서 나온 후 장현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트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지내세요. 아직은 아니야. 급작스럽게 바뀌는 건 부담스러워.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어요. 며칠 후 금요일 복수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김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였죠. 김미경의 며느리는 화흥그룹 계열사 임원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복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거죠. 복순아. 김미경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시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였고 어색하게 공손한 말투였죠. 미경아,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인사하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 김미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순이 여전히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평소와 같이 지내고 있어. 그런데 복순아, 들었는데 너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다면서? 김미경은 돌려서 말했지만 복순은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 변화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별일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복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미경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불편했거든요. 그때 마트 입구로 장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운전기사까지 대동한 모습이었죠. 김미경과 그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점심 같이 하시죠. 장현수가 자연스럽게 복순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김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죠. 어머님? 김미경의 며느리가 복순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장현수 부회장은 신격화된 존재였거든요. 그런 분의 어머니가 바로 시어머니의 동창이었다니요. 미경아, 먼저 가볼게. 복수는 김미경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장현수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 남겨진 김미경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 그분이 정말 장현수 부회장님의 어머니예요? 그런 것 같구나. 김미경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돈을 건네며 동정하려 했던 일이 떠오르니 얼굴이 화끈거렸죠. 복순과 장현수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복순은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현수야,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왜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부담스러워. 천천히 적응해 보고 싶어. 장현수는 복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일이었죠.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복수는 마침내 마트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쳤습니다. 장현수의 꾸준한 설득과 자신의 마음 정리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동료들은 아쉬워하며 복순을 배웅했습니다. 복순 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복순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마트를 나온 복순을 장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현수야. 장현수는 복순을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안내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죠. 복순이 살던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까지 필요 없는데 어머니께서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복순은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무렵 김미경은 복순의 신분 변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통해 화흥그룹 내부 사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복순이 단순히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재벌가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그분께 사과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김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오전 김미경은 용기를 내어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나야. 미경이. 미경아, 무슨 일이야? 복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뭘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정말 미안해. 복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미경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달라진 처지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미경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는 정말 잘못했어. 특히 지난번에 돈을 건네려 했던 일. 정말 부끄러워. 복수는 김미경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법이니까요. 괜찮다니까. 우리 오래된 친구잖아. 복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복수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장현수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의 일환이었죠. 고급스러운 라운지에 들어서니 복수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현수가 옆에 있으니 든든했죠. 어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저도 가끔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 나는 이런 곳이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그때 라운지 입구로 김미경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미경은 복순을 발견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장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자리는 이쪽입니다. 김미경은 장현수가 복순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복순이 김미경을 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경아, 오랜만이네. 김미경은 급히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순, 아니, 복순 씨. 안녕하세요. 갑자기 존댓말로 바뀐 김미경의 말투에 복순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그냥 편하게 해. 그래도 내가 그동안 예의가 없었잖아요. 장현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장현수의 정중한 인사에 김미경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화흥그룹 부회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다니요.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복수는 이런 분위기가 불편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맞듯하지 않았거든요. 미경아, 너무 어색하게 굴지 마. 우리는 그냥 오래된 친구잖아. 고마워요, 복순아. 점심을 마친 후 복순과 장현수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복수는 장현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현수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불편해.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요. 나는 그냥 평범한 정복순이고 싶은데. 장현수는 복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그냥 어머니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나이에 찾은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현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저야말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죠. 마트 계산원 정복순에서 화흥그룹 부회장의 어머니가 된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을 찾아준 아들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현수야, 이제야 알겠다. 이 나이에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걸. 복순의 말에 장현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는 가운데 모자는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